혈당이 300, 400까지도 감기에 걸리면 왜 혈당이 평소보다 올라가고 감기 약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사실 아직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감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일형당뇨인은 특히나 더 많이 체감하는데요. 관리를 잘하는 저도 겨우 감기에 걸렸는데 혈당이 300, 400까지도 금방 올라갑니다. 감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르기도 하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더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탈수까지 동반하면 몸에서 케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정말 악순환이죠. 정말 심할 때는 인슐린을 2배까지 맞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왜 혈당이 평소보다 올라가고 감기약을 먹으면 더 혈당이 올라가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감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 10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요.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 종류도 100가지도 넘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이런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즉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당뇨인들은 아무래도 혈당 관리를 잘 못하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 약을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15일 걸려서 낫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약을 먹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약을 먹는다고 바로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면서 감기가 낫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감기에 걸리면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했죠. 코티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나 단백질, 젖산 등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영향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또 몸이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에 땀이 많이 나죠. 이럴 때는 몸에 수분이 없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많은 에너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열을 빼는 건데 우리 같은 당뇨인은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 관리가 힘들어져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혈당이 올라갈 경우에 이 높아진 혈당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의 회복이 어려워져서 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감기가 너무 심하면 증상 완화를 위해서 당연히 약을 사용해야겠죠. 코가 막히면 항히스타민제, 기침이 심하면 진해제, 두통이나 근육통이 심하면 아스피린이나 아세토아미노펜과 같은 타이네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감기 약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코가 막히거나 콧물약으로 주로 쓰이는 에페드린 계열이나 페닐프로파노라민 같은 약은 교감신경 흥분제여서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당을 높여요. 그리고 목이 붓는 인후통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또 기침약 중에 물약이 들어있는 기침약이 있잖아요. 이런 기침약은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혈당을 올리기도 해요.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호르몬 영향으로 몸에서 포도당이 나오는데 또 감기약 때문에 혈당이 오르니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할 때에도 당뇨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약을 처방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당 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약을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맞고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약을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기 바이러스와 내 몸이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 아시죠? 첫째,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술은 절대 안 되고요. 과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일형당뇨인들은 입맛이 없다고 음식 섭취를 잘 못하게 되면 저혈당에도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요. 제 경우에는 감기 걸리고 나서 지난 2주 동안에 피할 수 없는 회식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좀 먹게 됐는데 이번에 크게 고생한 결정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잠도 많이 자야 돼요. 잠을 잘 때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전파가 잘 되는 곳이 손이에요. 당연하게도 손 깨끗하게 밖에 나갔다 오면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운동한다고 옷을 너무 얇게 입으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상 감기에 걸려서 고생 중인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였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일형당뇨인도 얼마든지 혈당 관리 잘하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평범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일상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름하여 당뇨시네입니다.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남겨놓을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하실 때 전체 알람, 이 전체 알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알람 안 하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려도 알람이 안 가요. 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